네, 네 번째 다항식의 나눗셈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까지 배웠었고, 특히 곱셈 공식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그걸 공부하느라 많이 이제 힘을 쓰고 있을 텐데요. 오늘 이제 이 사칙연산의 마지막 나눗셈을 이제 따져볼 거예요. 이 나눗셈 부분을 우리가 배우기 전에 그 어떤 거를 좀 해볼 거냐면 그 초등학교 때를 좀 돌아가서 그 한번 상황을 좀 볼 텐데 그 예를 들어서요 빼빼로가 이렇게 빼빼로 6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6개를요 3명 초등학생 3명이 나누어 갖는다고 칠게요. 똑같이. 그럼 당연히 3명이니까 한 사람당 몇 개씩이에요? 그렇죠. 이건 모르면 안 되죠. 두 개씩 가져 나가면 똑같이 나눌 수 있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요. 하나를 더 합시다. 7개. 7개를 3명한테 나눈다고 쳤을 때 어떻게 나누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막 수학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빼빼로 7개를 초등학교 3명한테 너네 똑같이 나눠봐 라고 하면 애들을 어떻게 나눌 것 같냐면 일단 2개씩 가져가겠죠? 2개씩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는 그쵸, 이 남은 하나를 3개로 잘라서 다시 하나씩 가져가겠네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7개를 3으로 나누는 거니까 바로 7 나누기 3이 되겠어요. 맞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분수로. 이거를 잘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이 7 나누기 3 이런 거를 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뒤에 있는 게 분모로 앞에 있는 게 분자예요. 즉 3분의 7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게 분모로 앞에 게 분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7이 돼요. 3분의 7. 그런데 이 3분의 7을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어떻게 이제 이거를 나누었었냐면 이런 거 혹시 기억나요? 나누기 이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 안에는 7이 들어가고 그쵸? 여기에는 3이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3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가 뭐가 들어요? 여기가 그렇죠. 2가 되고 그러면 3이 6에 그 다음 이거를 빼죠. 빼면은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바로 여기를 목이라고 하고 여기를 나머지라고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중요한 원리인데 결국 이거는 결국은 뭘 말하냐면 3분의 7을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몫이 2고 더하기 나머지는 3분의 1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이거 이해되나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3분의 7이라는 거는 결국은 2 더하기 3분의 1과 같다는 건 결국 뭐냐면 한 사람당 두 개에다가 플러스 3분의 1만큼을 가져간다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 좀 이해돼요? 그래서 7개를 3개로 나누는 것은 결국 두 개에다가 3분의 1만큼을 더한 것과 똑같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편하냐라고 하면 이렇게 만약에 이거 없이 3분의 7 이렇게만 써 있으면 이 값 자체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직관적으로. 근데 이 3분의 7을 이렇게 바꿔 쓰게 되면 눈에 딱 들어오죠. 아, 3분의 7은 2보다 살짝 크다. 이렇게 좀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분수를 이렇게 바꿔 쓰면 여러 가지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편리함이 좀 있네요. 그쵸? 따라서 마찬가지로요. 이 다항식의 나눗셈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배우다 보면 나중에 유리함수라는 게 나와요. 유리함수라는 이제 파트가 나올 건데 유리함수라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예, 유리식은 들어봤죠? 유리수 아니면 뭐 x분의 이렇게 생겨서 분수 모양인데 식이 들어있는 거를 이제 유리함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근데 이 유리함수들에서 우리가 이 분수도 이렇게 바꿔서 나눠서 계산하면 특징을 잘 잡아낼 수 있듯이 유리함수도
나눗셈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나 특징을 잡아내기가 매우 매우 편리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누기를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또 이 파트 할 때 다시 또 그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는 거고 또 유리함수는 나중에 이제 수능 같은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눗셈이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교과서 예제를 가지고 한번 그 풀어볼 텐데요. 네.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나누기 2x 더하기 1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다항식 간의 나눗셈인데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매우 매우 똑같아요. 이 식과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일단 똑같이 얘도 이렇게 써줘요. 얘를 써주고 그 다음에 7이 이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가 지금 7자리고 여기가 지금 7자리고 여기가 지금 3자리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7이 이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요 2차식이 여기에 들어가고 3이 여기에 들어간 것처럼 요 1차식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넣는 것은 초등학교의 방식과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부터가 약간의 이제 고려할 사항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2를 곱하잖아요. 2를 2가 아니고 1 같은 걸 쓰면 안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2가 아니고 2를 써버리면 3, 1, 3이라서 빼면 4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작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2를 써주는 이유는 이 7에 최대한 가깝게 붙이기 위해서 2를 써서 3, 2, 6을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다항식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최대한 가깝게 붙이겠느냐. 이 숫자에서는 2를 곱해서 여기 7에 가깝게 붙였던 것처럼 다항식에는 어떠한 형태로 요 다항식에 가깝게 붙이겠느냐라고 할 텐데 그 기준은 뭐냐면 그 기준은요 바로 네, 가장 큰 차수예요. 가장 큰 차수. 이거를 가지고 이 가장 큰 차수를 가지고 이 가장 큰 차수를 하나씩 삭제해 준다는 그런 논리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여기서 가장 큰 차수는 x제곱이고 바로 이 항이 가장 큰 차수가 있는 항이죠. 그러면 이 2x제곱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맞춰서 식을 곱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 2x가 있으니까 여기에 x를 넣어주면 이거 두 개 곱하기죠. 이거 곱하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곱해주면 이제 2x 제곱에 이렇게 하면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x를 곱해주다 보니까 여기 가장 큰 차수의 항이 똑같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를 빼주잖아요. 빼주는 게 빼줘. 그럼 마이너스 해주면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바뀌면서 여기는 마이너스에 여기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 요거 두 개가 사라지죠. 사라지고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x에 상수항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겠네. 이렇게. 네, 이거 이해되나요? 그럼 한번 더 좀 봅시다. 이제 여기가 1차가 됐고 여기도 1차가 됐어요.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차수에 있는 항이 마이너스 4x고 그럼 여기에 얼마를 곱해줘야 이걸 삭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왜냐면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자 다시 한번 곱해봅시다. 이거 곱하면 2x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x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다시 빼면 부호가 다 바뀌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없어지면서 3 이렇게 되겠어요. 네,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3까지 상수항까지 왔어요. 그럼 또 생각할 부분이 여기에 뭔가를 곱해서
이 상수항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제는 안 되죠. 왜냐면은 곱해봤자 이제 여기 1차항이기 때문에 이제 상수항보다 커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거를 없앨 만한 차수가 보이지 않네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 나눗셈을 해냈고 이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x-1을 목이라고 하고 여기 3을 나머지라고 해요. 네, 이건 똑같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나눗셈을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고 여기서 하나의 논리만 더 봅시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걸 배우면서 어떤 것도 우리가 연관시켜서 배우냐면 7은 3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런 걸 배워요.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이거? 그래서 모를 수 있는데 이 7을 3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이 다항식도요,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즉, 이것은 요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게 된다고요, 이게. 실제로 확인해 보려면 이거 전개해서 똑같은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요. 따라서 이거를 만약에 말로 써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초등학교 거 이거. 이 7이라는 건 나누어지는 수죠. 그러니까 빼빼로 7개가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7은 나누어지는 수는 3은 나누는 수예요. 3개로 나누는 거니까 3은 나누는 수 곱하기 2는 몫이죠. 더하기 1은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이게 나머지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이거는 수는 아니고 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면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이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나눗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한번 다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 다항식의 나눗셈은 초등학교 때 했던 이 나눗셈의 구조와 매우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를 여기에 놓고 나누는 수를 여기에 넣은 것처럼 나누어지는 식을 여기, 나누는 식을 여기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를 곱해서 최대한 여기에 가깝게 붙여줬듯이 이 붙여주는 그 기준은 가장 큰 차수의 항, 바로 이제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삭제하기 위해서 몫에다가 적절하게 값을 넣어서 곱해서 없애주고 또 만약에 또 하나 더 나왔으면 마찬가지로 가장 큰 차수항을 없애주는 과정을 반복을 한 이후에 확인할 부분은 초등학교 때도 이런 논리가 성립을 했듯이요. 다항식 나눗셈에 관해서도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네, 좀 알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제 5번 19페이지에 문제 5번 있거든요. 그걸 잠깐 일시 정지해 놓고 좀 풀어봅시다. 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 1번부터 풀어보면, 자, 나눗셈 기호를 써주고, 여기에는 나누어지는 게 들어가죠? 여기에는 나누는 식.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가장 큰 차수항을 없애준다는 거였죠. 그럼 여기는 2차, x제곱이 들어있으니까 뭐를 곱해야 돼요?
네, x를 곱하면 이거 곱해지면서 x제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네, 가장 큰 차수의 양이 없어지네요. 그쵸? 그럼 실제로 이걸 빼보면 자, 부호가 다 바뀌니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되면서 날아가고 두 개 더하면 5x에 상수항 내려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이게 5x 더하기 4예요. 그 마찬가지로 x-3이니까 곱해서 이걸 없앨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5x니까 얼마를 곱해주면 돼요? 네, 플러스 5를 해주면 5 곱하기 x는 5x에 5, 3,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빼주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마찬가지로 삭제해주면 더하면 19가 되겠네요. 네, 맞나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더 계산이 돼야 안 돼요. 그치, 이제 안 되죠. 왜냐면 여기는 1차항이고 여기는 상수항이니까 뭔가를 곱해서 상수항이 가장 크게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 x 플러스 5가 몫이고 이게 요게 나머지가 되고 자, 또 연습해 봅시다.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뭐죠? 목 더하기 나머지 요게 된다고요, 이게. 진짜로 한번 시간 나면 이거 전개해서 정말 이거 두 개 똑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립을 할 수가 있고 자, 2번도 한번 해봅시다. 나누기 해주고 여기에는 요놈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거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작업은 가장 큰 차수에 있는 항을 이제 삭제해 준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3차항이 있고 4x 세제곱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뭘 곱해줘야 되나요? 네, 여기에 2x 제곱이 있으니까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는 2x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곱하니까 4x 세제곱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다음에 이제 이걸 빼야죠. 빼는데 여기서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부호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데 그냥 굳이 부호를 바꾸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계산을 해도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빼는 거니까 이거 두 개 빼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빼기니까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라는 걸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고 그쵸? 그럼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x가 아니고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2x가 되고 여기는 x가 없으니까 이것만 내려오죠. 마찬가지로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네, 맞나요? 그러면 또 한번 해봅시다. 이거 참, 이렇게, 지금 문제를 잘못 쓴 것 같네요. 자, 잠시만요. 지금 문제를 잘못 썼네요. 지금 뭔가 여기가 제곱이 아니고, 자, 미안해요. 이게 지금 여기가 x예요. 그쵸? 문제를 지금 잘못 썼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자, 다시 마이너스를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해주면 이게 이 문제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2차 항이 여기 없으니까요. 2차 항 이것만 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얘는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 2x와 마이너스 3x가 계산되면서 마이너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문제를 잘못 쓰면서 약간 계산이 이상해졌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면 지금 이제 이 문제가 특이한 이유가요. 여기는 3차가 있고 2차가 없어요. 그 다음에 1차 상수항이 있는데 이거를 곱해주는 순간 3차, 2차, 1차가 나와요. 그쵸? 이거 3차, 2차, 1차 이렇게 나오잖아요. 3차 없어지고 2차가 하나 남지만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바뀌면서 두 개 계산되면 마이너스 x가 되고 상수항이 없지만 여기 상수항이 있었으니까 그대로 내려온 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한 번 더. 자, 여기 2차예요. 여기도 2차예요. 그럼 가장 큰 차수 이거니까 이거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두 개 똑같으니까 플러스 2를 해주면요. 곱하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x에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빼주면 다 빼면 이거 두 개 똑같으니까는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빼면은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x 이것도 사라지네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해주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나머지는 3이 될 거예요. 네, 맞나요? 자, 따라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겠죠? 네,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여러분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 혹시 지금 집에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유인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나응시 나눗셈의 아랫 부분을 보면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자,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거 fx, gx라는 게 좀 약간 함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중학교 때 배운 습관으로, 이거를 이제 다항식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항식. 그래서 다항식 fx를요, 다항식 gx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런 기호도 알아두면 좋은 건, 보통 수학에서 몫은 q로 보통 표현을 하고, 나머지는 보통 r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번 기호상 알아두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fx를 gx로 나누는 거니까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모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즉 fx는 gx 곱하기 qx 더하기 rx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징을 좀 잡아낼 수 있는데 자, 한번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나눗셈을 더 이상 못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나머지의 차수가 이놈보다 작아서 그래요. 나머지의 차수가 이것보다 작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를 알 수 있냐면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자, 다 써볼게요. 자,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같아서도 안 되고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나머지 차수가 같아도 한 번 더 작업이 되잖아요. 자, 아까 보면은 여기도 1차, 1차 똑같았는데 한 번 더 작업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차수가 같아서도 안 되고
무조건 나머지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는 거. 작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면, 자, 그 내용이 이제 2번이에요. 만약에 이 gx 나누는 식이죠? 만약에 gx가 이 식 자체가 1차식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1차식보다 작은 건 상수밖에 없죠. 상수, 즉 rx는 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도 보면 자, 나누는 식이 1차니까 나머지는 상수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gx가요 2차식이에요. 그러면 rx는 나머지는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면 2차식보다 작은 거니까 1차식 꼴로 이렇게 이게 1차식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rx는 ax 플러스 b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무조건 나머지가 1차식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0이면 날아가고 이렇게 b만 남을 거 상수함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이래도 괜찮죠. 이래도.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막 1차식이 돼야 된다는 거 절대 아니고 2차식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작으면 돼요. 작으면. 이해가 되나요? 말 한 번 더. 만약에 gx가 3차식이에요. 즉 나누는 식의 차수가 3차식이면 나머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면 이렇게 일반적인 2차식 걸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 나머지가 2차식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다 사라지고 상수함만 해도 되고 1차식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무조건 차수가 3보다 작기만 하면 되니까. 네, 이해되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나눗셈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바로 항등식까지 좀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냐면 26페이지에 항등식 개념만 간단하게 짚고 오늘은 끝낼게요. 그 항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등식이라는 게 뭐였냐면요. 이 등식이라는 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기억나요? 2x 플러스 1은 5라고 했을 때 이 기호 이거를 같다 이퀄이라고 하잖아 이퀄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등호라고 불러요. 등호. 근데 이 등자가 바로 뭐냐면 같다는 뜻이에요. 이 등자가 같다. 그러니까 뭐 평등하다, 우리는 서로 동등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 등이 서로 이제 같다는 뜻인데, 그래서 등식이라는 건 같은 식에서 이 등호가 들어간 이 식을 이런 등식이라고 그래요. 등식, 같은 식.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같아지는 식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3은 3 이렇게 똑같잖아요. 이런 걸 이제 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면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이니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항등식.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좀 이해가 되면서 이 용어를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써주면 자, 이렇게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갖다가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항등식.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게 항등식인데 이거를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직관적으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여기에 1차식 2x 플러스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랑 같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내가 어떠한 식을 써서 요 두 식이 x에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고 싶어요. 자, 다시 여기에 2x 플러스 1이 있고 여기에다가 내가 어떠한 식을 써서
요 식 자체가 x가 뭐든 간에 무조건 똑같이 되고 싶어요.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논리로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x가 뭐든 간에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x에 뭐를 넣어도 무조건 똑같겠죠. 이거 맞나요? 예, 그래서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x가 뭐든 간에 무조건 똑같기만 하면 되니까 모양 자체가 똑같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이런 형태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항등식에 대한 개념만 좀 보고 넘어갑시다. 예제 1번에 자, 자, 볼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a랑 b랑 c가 0이 돼야 된다는 내용인데 내용이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x에다가 무엇을 넣든 간에 무조건 요 식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x에 대해서 무엇을 넣어도 무조건 0이 돼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면 그냥 이게 다 0이면 되지 않겠어요? 0, x제곱, 0, x, c도 0이면 이거는 x가 뭘 넣든 간에 어차피 0, 0, 0이니까 0일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결국은 A, B, C가 0이 돼버리면 X가 뭘 넣든 간에 뭐 100을 넣든 2000을 넣든 마이너스 50을 넣든 무조건 0, 0, 0이니까 0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만 더 이쁘게 포장을 하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 말은 X에다가 뭘 넣어도 관계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성립을 한다는 소리니까 만약에 X에다가 내 마음대로 0 넣어봅시다. 0 넣으면 0, 0 날라가고 C는 0이죠. 그쵸? 이번에는 X에다가요 쉽게 1 같은 거 넣어볼게요. 1 넣으면 A 더하기 B. 자, C는 0이니까 이렇게 되고 X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어볼게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A에 이렇게 되니까 이것 즉 연립하면 뭐예요? 연립하면 A랑 B랑 다 0이 나와요. 그래서 A랑 B랑 C가 다 0이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는 표시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어려우면 쉽게 생각해서 그냥 0, 0, 0이면 x가 무엇이든 간에 0이니까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죠. 맞나요? 네, 그러면